아버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홍신진 우리 전무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년 전 저희 아이가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날이었습니다.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수학 망쳤어. 나 마포대교 갈 거야. 안녕히 계세요. 저희 아이는 가끔 저를 놀랍게 하는 것을 재미로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냈죠. 야, 중간고사 수능도 아닌데 뭐 그렇게 걱정하냐. 열심히 해라.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1시간 후에 이메일을 보니까, 카톡을 보니까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 나 한강대교 가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제가 이제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이런 말들을 쉽게 하네. 어떻게 혼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얘가 말한 것이 0.0000001%라도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아빠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1시간을 타고 마포대교를 갔습니다. 마포대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쳐다봤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 같은 아이가 없을까? 그때 아이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있는 처형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찾아봐라. 처형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근데 친구들한테 나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죠. 제가 여러 시간 동안 이곳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한 곳에 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전화를 해도 전화 받지 않냐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 전화번호였습니다. 너 어디 있어? 아빠 어디야? 나 아프대기야. 아빠! 야 이놈아, 너 장난하는 거냐 이게? 네 인생이 그렇게 쉬운 거냐? 아빠는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 많이 했는지 알아?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성적이 중학교는 보통 점수 쉽게 얻기 쉽지 않죠. 좋은 학교이긴 하지만 이건 점수가 100입니다. 이런 아이를 재수 없는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옮기고 환경을 바꿔주니까 한없이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충분히 느끼는 마음이시죠. 아이가 공부가 안 될 때 공부를 안 하니 성적이 안 오릅니까? 아니면 성적이 안 오르니까 공부를 안 합니까? 혹시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같기도 하고 저런 경우 같기도 하고 둘 다일 경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가만히 보면 공부를 안 하니까 안 오르지만 어떤 아이는 안 오르니까 공부를 안 해요. 포기하는 거죠 스스로. 저희 아이는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환경을 바꿔놓으니까 어려움을 발생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환경을 바꿔놓으니까 오히려 최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랑 카톡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왜? 별일 없었니? 힘들지? 말 안 해도 알아. 많이 힘들었구나. 점점점. 이게 엄마와 아빠의 마음입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아시죠?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역량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공부의 에너지와 놀 수 있는 에너지와 다른 거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합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공부를 많이 하면 놀 시간이 적어야 되고 놀 시간이 많으면 공부의 시간을 많이 넣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한다면 저것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하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니? 한번 네가 한번 좀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학업 성취도를 알려준 것. 이 친구의 이야기는 학업 성취도의 점수를 알려주니까 자기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환경을 바꿔줬는데 그 학교에 가서 전교 수석을 그냥 해본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않던 친구가 5년이. 그다음부터는 많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성취감을 느낀 친구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습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했다. 어릴 때부터 공부의 습관을 키워준 것이 잘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에게는 집사람이 수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성격은 큰 아이는 좀 덜렁덜렁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그냥 대강대강 하는 아이. 둘째는 성격이 너무 꼼꼼해가지고 완벽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 그런 아이 있죠? 첫 번째 아이도 있고 두 번째 아이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에게는 수첩을 줬는데 모든 학교에 숙제 있으면 그거 꼭 적어서 그날 맞춰라. 그래서 얘가 학교 수업을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자 마치는 시간에 이제 숙제입니다 라고 하면 얘는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 꺼냅니다. 그리고는 수첩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열심히 적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것을 다 맞춰야 잠을 자는 거예요. 11시나 12시나.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수첩 달라. 그래서 졸업할 때 선생님이 수첩을 가져가셨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겠다. 제가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만 습관을 이룬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아이가 복과 4학년이 돼서 이제 졸업반이 돼서 졸업사진 찍었다고 보내줘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마 고민이시죠. 물론 다 학부모님들의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냥 부족한 저희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정보 찾기, 끊임없는 자녀를 위한 다양한 정보. 왜냐하면 우리는 코치입니다. 학부모는 코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죠.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정보를 저장해줘야 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합격의 열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 학부모, 교사가 어떻게 서로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유, 학부모님들이 원래 친한 바람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요즘 교육계에서 한국의 부모님들의 교육열을 특별히 연구하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 공교육이나 민간교육이나 홈스쿨링, 대학교육 이런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율을 누가 하냐면 대학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끊임없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를 내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아이의 입장은 우리의 입장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부부가 했던 일들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부모의 교육관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자녀 교육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정한다. 첫째, 저희 집사람은 아이를 낳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재미있을 수 있는지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과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또 같이 함께 노는 것들을 습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도 하셨던 것처럼 많은 스티커 붙이기라든가 보상들을 주었죠. 자녀의 학습 습관 능력을 튼튼하게 하는 이것은 수첩으로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해야 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자녀의 재능 및 지적 능력을 확인한 이 문제는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심리검사, 학습 점사 이런 것들을 했고요. 부모님 것도 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의 성향과 부모의 성향이 다르면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언어적 능력을 키우고 영어, 한국어 책을 읽어도 동일한 것을 수십 번 읽어서 아이가 그것을 읽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것을 나중에 하고 먼저는 많은 것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충분한 어휘력을 익히게 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는 다 언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교육 같은 것은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 용어가 어려워지니까요. 한문을 배우니까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춘기 문제는 참 심각한 것입니다. 저희는 사춘기는 가능한 많이 사랑해줘라. 싫은 소리, 나쁜 소리보다는 속고 있더라도 다 참고 포옹을 많이 하고 사랑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가능한 정도 이상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 준비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열의 개념은 이제는 새로운 패턴은 학부모와 하나의 약간의 긴장 속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학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이끌어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 교환, 서로의 협력, 도움이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1년만 맞는 선생님이지만은 학부모님은 몇 년을 맡아야 돼요? 평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의 모든 인생의 그 교과 과목이나 입학 전형도 학부모가 중간이 되야 된다고, 주도가 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아이의 전체적인 인생을 설계하고 인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매일매일의 수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대학 입시 과정이 현재 초등학교 때부터 충분히 내신을 관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는 대학 들어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도록 교육과정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래 앉아 버티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필요하죠. 학교 성적을 보면은 단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뭘 많이 합니까? 수행평가를 많이 하죠. 이게 수행평가가 참 힘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숙제를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 그렇죠?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이 문제는 대학 갈 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로 와닿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의 학습 습관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의 성적은 부모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학교부터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힘은 초등학교 때 만들어져 있는 습관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때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진로를 중심으로 자녀를 지도하라. 무작정 공부하기보다는
먼 훗날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인지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 로드맵입니다. 모든 학교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로드맵인데요. 초등학교는 진로를 인식하는 학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중학교는 진로 체험을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를 이용해가지고 직업을 체험하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비교과, 교내활동, 봉사활동, 창의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설계하게 하고, 그것이 대학에서는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이렇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하나의 로드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의 교육이 훗날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학부모님이 38%라고 하죠. 이제 이것은 여러분,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셨지만요. 고등학교 졸업생의 숫자, 대학 입학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63만 명이고요. 그 당시 재수하는 학생이 7만 명, 그래서 수능을 보는 학생이 7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40만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학부모님 경우에는 바로 이 40만 명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2018년도에 대학 정원 수와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동일한 것입니다. 재수생 숫자를 좀 더 포함한다고 하면 2020년 정도 되면은 그냥 누구도 아무 대학이나 다 갈 수 있고, 그래서 대학은 지금 아주 극도의 숫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이번 회기에 들어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 트렌드 3대 주요 변화입니다. 여러 번 매스컴을 통해서 아셨겠지만요. 첫째는 문과 이과 통합을 시키겠다. 이제는 대학 고등학생이 되면 문과 이과가 통합됩니다.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인간 교육을 위해서 만들겠다. 이제 이과 문과라고 하는 개념보다 직업 선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더 합리적인 것인가, 그것은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사 채택하시죠?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문과 이과 통합은 이과와 문과를 없애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같이 배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는 여자는 가정, 남자는 기술 이렇게 배웠죠. 지금은 학교에 가면 남자도 가정 배워요. 여자도 기술 배워요. 이제 전체적인 통합적인 교육이 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수학의 내용을 20%를 줄였답니다. 그래서 수포자를 줄이고요. 2021년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적용되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여기 계십니까? 중3? 예. 중3 자제분은 절대 재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재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있는 이과생이나 문과 과목을 또 공부해요. 2022년도가 가장 재수한 학생에게는 어려울 때예요. 한국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평가로 하고 점수 차이가 거의 없이 1등급이 50점, 40점이기 때문에 2등급은 40점, 35점. 그런데 서울대학도요 3등급 이상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도 0.4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부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2015년도죠. 재작년 영어 수능의 만점자가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11%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11%. 그럼 하나 틀리면 3등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 영어를 이제 쉽게 하고 점수를 90점에서 100점 차이를 1등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1등급과 2등급 차이를 0.5점밖에 주지 않겠다. 우리 영어 신경 안 쓰겠다 이런 거죠. 단지 연대나 고대는 5점 정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등급상. 근데 그 등급도 7점 차이예요. 그러면은 영어 교육이 이제 필요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변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신 관리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뭡니까? 학교 교육에서는 여전히 변별력이 있어야 되고 상대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에서의 영어 성적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법과 독해 중심의 듣기 말하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사가 말씀하십니다. 중고등학교 비교과 활동의 영어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어를 잘하면 그만큼 많은 경시되고 또 많은 활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전공과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영어는 앞으로 실용화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초등, 중등에서 대학 수능 수준까지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언어는 미리 하면 미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저희 둘째와 첫째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3년 SDA 학원에 모든 주니어 과정 2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학교 가서는 공부할 때 거의 영어는 손을 안 댔습니다. 토익은 그냥 가서 봤는데 955점, 940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가장 이해력이 빠르고 듣기하고 할 때 그때 언어적인 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 입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대학 입시 어떻게 준비할 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학 입시는 몇 가지 있으니까 크게 말하는 수시와 정시 두 개죠. 수시와 정시인데 수시에는 또 여러 가지입니다. 학생부 위주가 있고요. 논술이 있고 실기가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뉴스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셨죠? 논술 있고 정시는 수능 위주와 실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수시 모집의 학생 수가 정시 모집보다 2배나 더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70%까지 내년도에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대학에서는 정부에서는 다시 재수해서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것보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입학하는 그 수시 모집을 더 많이 뽑아라. 결국은 학교 성적을,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의 인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어떻게 보면 필수인데요. 수시 모집은 6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제도는 오히려 작년보다 이 폭이 3% 이상 늘었습니다. 수시 모집, 다시 말해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란 뭐냐? 저희 아이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둘 다 합격을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성적 100%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1등급, 2등급 학생들에게 유리하죠. 주로 의대 같은 경우에는 1.0 혹은 1.2, 1.1, 1.1 초반대에서 지방대까지 가능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부를 좀 비교해보자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2.1까지 주로 상위권 대학에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요. 그 이하는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본다면 오히려 내신을 잘 받은 학생이 불합격되기도 하고요. 내신을 못 받은 학생이 합격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교과 성적과 면접으로만 보는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의 활동과 개인 역량을 교과 성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비중보다는 오히려 다른 비중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중에 자소서와 또 비교 활동부가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점 더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추천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생기부에는 교내 활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사정관에게 쓰는 편지고요. 이 자기소개서는 교과전형에서도 필요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추천서는 선생님이 기록을 하고 대입, 학종시대, 전공 관련된 독서, 수상 경력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수시의 전형 방법은 논술 전형입니다. 이것은 과고, 외고 이런 학생들이 주로 이제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럼 학생부 성적과 논술로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논술은 그냥 에세이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수학이나 과학 이런 문제를 설명해서 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선생님들도 하기 힘든 것들이고요. 특별히 전공 중에서도 또 특별히 준비한 선생님들만 강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분들의 교육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과고 같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이쪽으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내신 성적은 좀 약하니까요. 네, 논술 전형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의 키워드 제가 이야기한다면 학교 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이 두 개가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시에서 수능을 잘 보면 되겠지만은 학교 생활 기록부란 내신 성적, 비교과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기록부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대입 준비는 내신과 수능 성적 관리로만 충분합니다. 비교과 관리는 종합전형에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비교과로 갈지, 아니 종합전형으로 갈지, 교과전형으로 갈지 지금 확실하게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1 때, 중1 때 몰라요. 또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은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 학교 생활은 언제 해야 되면 고등학교 때 가서 내가 해야지 하고 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재미있는 학교 생활, 중학교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연습은 초중 때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대학에서 생활기록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기로 하는가 이것입니다. 이 아이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공부가 꾸준히 잘했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잘했다가 못했다고 하는 이런 그 변화가 많은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전공 적합성. 이 아이가 비교과 활동이나 교과 과목에 있어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적합하게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관계 지향성, 소통과 배려, 경험 다양성, 비교과 활동에서 얼마나 다양한 책을 읽었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가. 그래서 이 아이는 훗날 21세기, 22세기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인재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자기 주도성, 현대의 이 자기 주도성,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교내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거기에 사원의 내용이 교내 수상입니다. 교내에 상을 어떤 것을 받았는지.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학교 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이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교과 우수상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내상들이 어떤 것도 있냐면 그냥 독서 대회, 실업 대회, 또 체육 대회, 음악 대회, 하여튼 학교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상은 다 경시대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이 자기의 전공에 맞춰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것으로 여기 시상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학생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학교냐 그렇지 못한 학교냐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의 필수 항목에 보면은 진로 변경 때에도 그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독서 활동, 독서도 보통 이제 뭐 50권, 100권 이렇게 뭐 있는데 읽을 때도 단순히 내가 이과니까 이과 계통만 읽는 것이 아니라 문과도 있고 그래서 통합적인 이제 학문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독서 활동도 내가 독서 활동을 어떤 거 했는지를 생활기록부에 다 적었습니다. 쭉 기록하고 거기에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고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의적 활동을 무엇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참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필요가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서클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것을 내가 만들어서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경험담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입니까? 리더십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만드는 것들은 그것은 더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업 외의 관심과 소양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참여도 협력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율활동, 학교 평가 성격, 개인 평가 성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특성이나 열정, 성숙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생활기록부 기록할 때 이건 누가 기록합니까? 선생님이 기록하죠. 이 나이스 프로그램에 선생님이 다 기록하면 이것이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나이스 프로그램을 그 대학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그 학생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이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누가 기록해요? 선생님이 기록해요. 선생님이 기록하면 누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중요해요. 근데 그 정보는 누가 줘야 됩니까? 선생님이 35명 담임 선생님인데 모든 학생 거 다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알아야 됩니까? 학생에게 가져다가 내가 기록을 선생님이 할 것도 있고 학생이 정보를 줄 것이 있어요. 그럼 학생이 적극적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기록을 할 것이고 학생이 안 가져오면 기록할 거고 제 큰아들 거 여기 있는데요. 제 큰아들은 13페이지 썼더라고요. 제 둘째 아들은 24페이지. 이게 제 둘째 아들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이렇게 돼 있어요. 중학교 때라도 담임 선생님들 매 해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셔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그분들 보여주시죠. 그리고 어떤 학생, 내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 딸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시죠. 이런 내용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생님만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4번 보면 수상 경력 있죠? 자, 수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7번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여기에 봉사활동. 어떤 봉사활동들을 했느냐. 자기의 전공과 관련돼서 봉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야 나중에 이 학생은 이러한 직업 의식을 가지고 쭉 노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활동은 적극성,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하느냐, 일괄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가 아니라 1년 내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것이죠. 저 아이는 의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요양원에 가서 봉사했습니다. 계속 봉사했습니다. 진로 활동한 것, 학교에서 한 것들을 기록되어 있고요. 동아리 활동, 자기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는지를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보세요. 서울대학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재상을 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공부할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뽑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기부에 보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연세대, 글로벌 리더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서울대는 자기 주도 학습이죠. 여기는 사회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 학문적인 수월성과 그 다음에 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시민의식,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대는 공선 사후 정신, 이타적 활동을 통한 배려심, 이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결국은 자기소개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보면 1번 볼까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천자 이내 기록하십시오. 학교 생활에서 노력한 학습, 여기 보면 9번 사고 능력과 특기 사항을 보면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아까 보여드린 생기부에 나옵니다. 그 생기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써야 돼요. 만약에 그 내용 없이 그냥 자소서를 쓰면 이거 뭡니까? 소설이에요, 소설.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무리 잘 써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 증거는 이 생활기록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2번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3개 쓰십시오. 1500자. 천자 1500자 쓰는 거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활동 역량입니다. 제가 찾아냈을 때요, 제가 한번 써봤더니 저는 인자하신 아빠와 이렇게 썼다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2번은 자기 활동 역량입니다. 참여도. 교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생활기록부 창의적 생활에 나타난 근거를 가지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3번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들고 쓰십시오. 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 활동에 예를 들어야 되겠죠. 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축구를 좋아했다고 썼죠. 그런데 축구할 때 이런 갈등 문제가 있었다. 그걸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그런 하나의 예를 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갈등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있어요. 생활기록부를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자소서에 잘 녹여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그 내용이 1급 책에 대해서 쓰십시오.
학습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지망한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성장 배경과 자기소개. 제가 2011년 도구를 보여드린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중에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정부가 이제 바꾸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저희 아이가 썼던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저에게서 공부란 단순히 교과서를 배우고 문제를 치료한 것이 아니었다.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학년 때는 물리 1에서 배운 태양광 에너지를 가지고 직접 솔라셀을 만들어 봤다. 그래서 그것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아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쓸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외모 특목고 무조건 좋을까요? 입학 후 방황 사례가 많습니다. 고교 선택 성적이 맞아도 궁합이 안 맞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상고에 갔는데 내가 350명 중에서 300등 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1등 하던 중학교 때 상상고 가가지고 300등 할지 어떻게 합니까? 상상고는 40%가 다 스카이대학 또 의대 가죠. 그 밑에는 뭡니까? 성균관대학, 서성한 이런 데 합격을 했죠. 갑니까? 안 갑니까? 창피해서 안 가는 거예요. 합격을 못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다시 재수해야 돼요. 그래서 특목고는 몇 프로예요? 50%가 재수합니다. 그러면 일반고도 잘 선택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진학사에 보면 여기에 고등학교 고입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진학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UA를 또 하나 있는데 제가 뺐습니다. 진학사와 UA는 나중에 대학을 지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지원하냐면 이 두 어플라이를 가지고 두 회사 어플라이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있는 모든 정보가 내가 이 속에 입력을 하면 내 정보가 여기서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진학사에 들어가면 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학교와 반 다 입력을 하고 3년 내내 성적표를 다 입력을 하면요. 내 아이에 대한 종합점수와 내 아이가 어느 대학에 적합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UA와 진학사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라 제가 오늘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수만이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네, 수만이의 의대치대란에 제가 학부모를 위한 의대생 아버지 의대 길잡이 11번부터 들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의대를 관심이 있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왜냐면 제가 7년을 하다 보니까 정보를 제가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좋은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꼭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청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부족한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